네, 정치 현안에 대해 여야의 상반된 시각과 의견 토론해 봅니다. 정치 맞수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두 분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총평을 들어야 될 텐데요. 두 분은 이번 회담에 어떤 부분을 짚어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야당부터 하시겠습니다. 저는 미래로 가기 위한 대통령의 대국적인 결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한 추진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간중간 일본과의 외교적인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국적인 결단을 했지만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결국에는 외교적인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받을 것을 최대한 받는 그런 형식만 취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왜 그러면은 이러한 협상을 했어?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지금 커져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대통령과 그리고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도 반드시 호응해야 할 겁니다. 호응할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호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걱정이 앞서는 회담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윤 의장님은요? 네,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현찰을 줄 건 다 주고 어음도 제대로 못 끊어온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줘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소미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상응적인 조치들은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화이트리스트도 복원도 못 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군사정보, 그 민감한 군사정보는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경제교류는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가 한일 관계에 지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니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의아하신 게 이런 겁니다. 앞서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아니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뜰살뜰 잘 챙기고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더니 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변을 못하느냐. 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한 번도 못 만나면서 일본의 입헌민주당 제1야당은 가서 만나시느냐. 우리나라의 야당과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 일본 야당을 먼저 만나는 아주 헌정사에 보기 드문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네. 이런 현상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아주 최악의 외교 참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고 싶은데 손을 드셔가지고. 네, 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일본에 회담하러 가시기 전부터 굴종 외교, 삼전도의 굴용, 뭐 온갖 험한 말, 뭐 이완용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좀 성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도 민주당이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는 당이니까 자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한일 관계 풀어보려고 했더니 이러한 점이 어려웠다. 이걸 이런 점들을 유의해가지고 좀 이러한 성과들을 좀 이끌어 내왔으면 좋겠다. 우리 야당도 국회에서 좀 뒷받침하겠다. 좋은 성과 가져오시라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자극적인 감정적인 말로 험담만 했어요. 매우 이상적인 그림인데 아까 이재호 네. 고문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당이 늘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발전적으로 토의를 진행해가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과거에만 얽매여 있다. 집권의 경험을 했던 바로 직전까지 집권의 경험을 했던 이제 정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정치가 가는 게 아주 순리인 거죠. 근데 시작부터 회담을 하기 전부터 네. 먼저 우리 안을 먼저 제시를 했죠. 제3자 변제. 일본은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힘을 먼저 실어줄래야 나왔고 실어줄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에 가는 길이 맞습니다. 가서 국익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져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부터 국민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아 버렸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매우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장 소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왜 국익에 이게 부합되는 것인지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고 그냥 결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계속 강요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가면 네. 바로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는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어머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열면서 일본 방문 성과를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미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를 했고 한일 관계가 과거를 넘어서 이제 제로섬이 아닌 윈윈할 수 있는 미래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장 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을 좀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직접 나서서 설명. 해명을 하시라. 하셨어요. 어떻게 해명이 보셨습니까? 아니라 해명과 설명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만 하신 것 같다라는 그렇게 좀 생각이 보십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 감정상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대통령이 하신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했다. 그래서 뭐 여권에서는요 대략 50차례 일본이 사과를 했다 이런 식의 자료까지 배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면은 해방 이후에 한 500여 차례 다시 망언을 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건들 만한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응이 있으려면요.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강제징용 희생자분들에게 망언해서는 안 돼요. 망발해서는 이제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곡물, 헌납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방위백서랑 교과서에 있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최소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대통령께서 그래도 제대로 협상하고 일본의 호응을 제대로 이끌어왔구나. 그럴 텐데 계속해서 저런 망언과 망발과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이 자 일본하고 뭐 미래를 위한 협력 파트너 관계 정말 진정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냐고요. 그냥 권력자가 대통령이 여권이 이렇게 받아들여 우리 화해해야 된다고 일본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일본이 받아주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의 설명은 별로 성과가 없고 효과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일단 과거 문제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감정과는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지 않으셨냐. 그것이 또 다른 지지율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네, 윤 의장님은 아침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국민들께서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어느 나라를 대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수차례 사과를 하고 했으니 이제 과거는 덮어두자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이런 거 아닙니까? 심리적인 것은 상대가는 계속 사과를 했는데 왜 우리가 못 받아주냐, 왜 우리가 이렇게 속 좁게 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본의 그 잘못된 행동과 망언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왜 속 좁은 모습으로 이렇게 치부하시는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으신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이번에 오늘 2번 쓰셨는데 민족주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 배타적 민족주의 그리고 적대적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하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핍박과 이 불법적인 강제 동원, 위안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이런 민족주의로 치환해서 그것도 적대적 민족주의라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계속 하시는지 소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회담은 끝났지만 네. 계속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암담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일본 언론 보도와 우리 대통령실의 해명이 달랐고 결국에는 일본 언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어떤 회담의 의제로 아니면 논의 대상이 됐느냐라는 것이잖아요. 네. 외교부 장관과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의제가 아니었어요. 공식 회담에서 논의 안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랬죠?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안 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니까 일본의 방송과 관방장관 얘기보다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좀 믿어야 될 것 같고 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두고두고 야당의 공격을 당할 여러 가지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당장에서 한일 정상회담 했던 얘기들 다 좀 밝혀라. 안 그러면 국정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안타까운 거는 야당의 이재명 당대표 만나기 어려우면 원내대표나 뭐 외통위 뭐 상임위원들 이렇게 좀 초청을 해서 좀 요러요러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민주당도 강하게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안타까워요. 아까 이재호 고문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예, 아예 없어서 제가 지난 정부에 청와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중요한 네. 외교 일정을 하게 되면 미리 떠나시기 전에 미리 오부 요인이라든가 정당 지도자 초청하는 일정들을 미리 결정해놓고 오시자마자 그렇게 설명하고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심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러한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 계속 좀 무너졌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 얘기를 좀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에 5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외교 현장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교 현장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처음 봤는데 너무나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어요. 새 국외 정상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일본 총리에게 준비해줬던 과정과 손님인 두 나라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각 정상이 발표를 할 때 가령에서 프롬프터가 있어서 제대로 발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숙지하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 배려조차도 자국 정상회의는 하지만 두 나라 한중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준비를 전혀 안 해줘요. 그것은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나라 외교 현장에서 항상 하는 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손님 모셔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밤중에 한국에서 이제 가져왔거든요. 그 정도 상황이 되니까 외교 현장에서는 타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나라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본은 외교를 할 때, 우리나라 외교할 때, 특히나 아시아 관련된 외교할 때 자국 중심의 정치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것이 체득화되어 있던 나라였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얘기 나온 것들을 공동 기자회견 때 얘기 안 하고 뒤로 계속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본이 우리와 외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주 보여줬던 모습이다. 처음 나온 모습이 아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일본이 원래 이런 태도를 견지한 나라라면 어쨌든 뭐 대통령의 큰 그 의회는 우리가 이론이 다른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거를 잘 정리해서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이 이런 상대라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 혹은 뭐 서로 뭐 이렇게 합의를 좀 보고 미래를 얘기해야 될까요? 저 자세 보이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뭐 여야가 계속 바뀌긴 했지만 전임 정권에서 견지해왔던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식과 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닥치고 반일 이것도 안 되겠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 모습 보이는 것도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대국적인 결단이니까 국민들은 따라와. 그리고 전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식민지배 콤플렉스에서 좀 벗어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에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더 이상 국민에게 좀 상처 주지 마시고요. 일본과의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진솔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그거를 들어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인데 대한민국 중심의 사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019년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저력을 믿고 이번 기회에 일본에게 의지하고 있는 소부장 산업에 대한 자립, 그리고 일본에게 특정 나라에 계속 의지하고 있는 이 공급망 체계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보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기습적으로 쳤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불화수소회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가 있기 전에 2018년도에는 40%가 넘었습니다. 네, 네, 일본의 네. 수입이. 근데 작년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해방 이후에 쌓아왔던 국력을 믿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우리의 자국 중심성을 분명히 갖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국민들도 마음도 안 다치고 국익도 증진할 수 있고 일거양득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외교를 할 생각합니다. 때 정부가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하고. 이해가 네. 되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처럼 굴종 외교, 굴욕 외교, 뭐 저자세 외교 이렇게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부의장님께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부의장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로 민주당은 내용을 겪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그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죄가 나온 대표의 직 유지, 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조작됐고 왜곡됐고 정적 죽이기의 일환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당한 법 집행이고 사법 권력의 정당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검찰의 기소와 그 재판부의 유죄는 이렇게 당대표직을 뭐 뺏는다? 내려온다? 아니면은 그만둔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당원 80조 뭐 여부를 다 떠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면은 그럼 누가 당대표직을 할 것이며 비대위원장 할 것이며 공천은 누가 할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친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저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국민 여론을 좀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이 한일 외교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눈은 그렇게 썩 따뜻하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대표직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의원들과 이재명 당대표는 제대로 좀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시선에 답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네. 하고요. 네. 결국 정당은 민심을 거슬러서 할 때는 항상 역풍이 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오늘 정답이고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당원이긴 합니다만은 네. 당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여러 가지 네.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서로 간의 조금의 자제들을 서로 간에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질서 있게 의견들을 수렴한 다음에 결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를 같이 좀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질서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질서 있는 쇄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도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당원 80조의 문제라든가 기소 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역시 똑같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회를 모으고 의원총회로부터 시작해서 당원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는 것인지를 가지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이 되겠죠. 지금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소를 곧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그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갈 길이 아직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 자체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원칙들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이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일들이 수습돼 가고 있는 이탈표가 분위기인가요? 나오고 나서 당내에 그 격한 내용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셨고 네.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위기로 더욱더 다가올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각 모임들이나 의원들의 모임들이나 각 모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각자의 모임을 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하고 그러한 냉각기를 거치면서 네.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결론에 지금 이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옳으냐고요.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지키자 개딸들이 환호를 해요. 정치인들은요, 그리고 정당은 국민의 응원과 성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지지를 받아야지. 그래서 선거에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내부적인 결속만 한다고 해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 있냐고요. 내부적인 결속만 강화되면은요, 국민과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네. 건 제발 잊혀지고 싶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좀 끌어들이지 마세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박용진 네. 의원이나 그냥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 단합하세요. 변화와 혁신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왜 전원 정치를 왜 합니까? 이것이 민주당의 리더십과 결속력이 얼마나 허약한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어려운 상황, 분란과 갈등과 혼란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기대기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당사자가 안 나왔는데 혼을 내셔가지고 지금 당황하셨을 것 기대기 같은데. 정치라고 얘기하시면 대단히 곤란한데요. 네. 오히려 좀 부럽지 않으세요? 왜요? 왜 어떤 부분이요? 아니 국민의힘 정당의 출신의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정당에 벽에 사진을 걸어놓지도 못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2분 걸려 있다고. 최근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뭐 사법적인 이 처벌을 받으셨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셨죠. 근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새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은 처음부터 자신 있게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른께 찾아가서 길을 물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 너무나 지극히 이 순리에 맞는 이게 것이죠. 길을 얼마든지 물을 수는 그걸 있는데 어떻게 이제 기대는 그거를-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근데 얘기하시면 좀 얼마든지 그걸 물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와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그 모습이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저 말씀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좀 부럽다는 얘기로 저는 좀 들릴 수밖에 전혀 없고요. 부럽지 않고요. 네. 앞으로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은 공천 주고 이 사람은 공천 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순리에 어긋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나가시는 것 예, 너무 나가시는 것 같고요. 평상시 모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 뜻을과 어긋나게 저희들이 지금 당의 지금 상황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네. 지지율이 대폭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는- 해석하냐에 따라 좀 시선이 달라서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을 해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그 상황이 벌어졌냐 안 벌어졌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모습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헤쳐나가는 모습이 과거에 작년에 국민의힘이 그 큰 내용을 겪었을 때의 모습과는 많이 비교된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뭐 분석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조사 기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리얼미터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앞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따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세부 내역별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결속한다고 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민주당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매주 민주당에 대한
그래서 애정어린 축구를 계속 그럼요. 해주시겠어요? 네, 건강하게 이제 잘 수습해 가고 있다고 하셨고 아니다 국민 여론을 잘 들여다봐라. 네. 네, 이렇게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이 주제만 갖고도 네. 깊이 네. 있게 한번 들여다볼 텐데 일단은 국회의원 수 증가하는 거, 네. 50명이 더 네. 늘어나는 네.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일단 여쭙고 오늘은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수 증가는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저희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민주당도 그렇게 늘리는데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프레임이 안 좋아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절대로 늘리면 안 돼요.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이 뭔 소리야. 우리가 50명 늘리는 거 전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논의라도 해봅시다. 이게 바로 정치개혁, 선거개혁 아니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면 이거 뭐야.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국민의원적인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국회의원 숫자 늘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이러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원 정수 문제도 민주당이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정수를 늘리자라고 하는 결정을 한 바도 없고요. 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의견도 아닙니다. 네.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 가지 안, 그 1번부터 2안은 이제 50명은 늘리는 안인데 그렇죠. 그 안 자체도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에서 그것도 국민의힘 이 출신인 이주영 전 의원께서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 안을 만들었고 그 안을 정개특위의 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위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셔가지고 그 안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시하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게 그 얘기잖아요. 예,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그 뭐 50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 당론이 아니다. 어쨌든. 네. 그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넓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방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절대 프레임에 아니다. 갇혀져 있다니까요. 민주당은 의원 정수 늘리는데 찬성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은 이건 절대로 안 돼. 반대하는 입장.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예 둘 다 그런 갑자기 편견 그렇게 없이 합의해서 네. 논의하자.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전체회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전원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자. 여야간 합의해놓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의원 정수 늘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말 바꾸기 한 정당이 문제이지. 그게 민심을 반영한 결정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엄청 그것에 대해서는 이 의원 뒤에 지금 정수의 문제에 여쭤볼 게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거를 국회의원 당사자들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의 자체에서 결국에는 네. 이제 이런 것까지 제가 지금 확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시간 다 됐나요?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